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인데, 제가 실은 어제 그 김장 때문에 좀 아침부터 이렇게 하느라고 어제 온 신문을 잠깐 들춰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원전 생태계 2번 죽이는 야당. 물론 제가 전문가라면은 이걸 읽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걸 제가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문에 쓰인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위에서 원전 예산 단독 의결, 이러한 제목하에 문정부 때 탈원전 밀어붙여 국가 에너지 정책 뒤흔들고 이재명 공약 SMR도 포함된 윤정부 예산 1,800억 원 삭감. 이러한 제하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린 민주당이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원전 생태계를 2번 죽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SMR, 이건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해 포함한 사업에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와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해 설립한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늘렸다.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었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 예산마저 정쟁 대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SMR, R&D,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7,500억 원인데 방사성 폐기물 관련 예산과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국제협약으로 매년 내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분담금 예산 등 의무 지출 예산을 제외한 70%가 감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인 R&D 예산 중 208억 원도 원전 R&D라며 삭감했다. 이대로 예산 결산이 이혼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국내 원전 산업의 연구, 개발은 멈추게 되고 원전 생태계 복원도 요연해지게 된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 세계 17개국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SMR 예산은 333억 원 모두 삭감했다. SMR은 국고 지원에 민간 자금을 더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부터 표류위기에 처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SMR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가 투자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원전 예산 삭감은 에너지 정책 근간을 흔들고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편성된 이른바 윤석열표 원전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민주당은 원전 중견기업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은 지원 대상이 포괄적이고 선정 기준이 불명하다라고 뺐고, 원전기업과 인력을 지원하는 112억 원도 원자력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신한율
3, 4호기의 부품을 공급할 중소, 중견기업용 보증보험 지원 예산 58억 원도 모두 빠졌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또 원전을 수출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민주당은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 원전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보증보험 발급 예산 25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당장 내년에 체코 원전 국제 입찰이 있고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에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원전 기자재 R&D를 위한 예산 60억 원도 재생에너지 R&D 예산이 과다 삭감됐다며 모두 잘렸다. CF 무탄소 에너지 연합 확산을 위해 배정한 6억 원도 삭감했다. CF연합은 원전을 포함해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100% 대안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인데 민주당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하나인 원전 해체 R&D 사업엔 애초 배정된 433억 원에서 256억 원을 추가로 늘렸다. 신생에너지 분야에서 보급 지원 사업의 정부안보다 1,620억 원, 금융지원 사업에는 2,302억 원을 늘렸다. 한국에너지 공과대,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167억 원에서 127억 원이 늘어난 294억 원이 됐다. 정범진 직영일 교수는 지난 정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개통 불안 등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막았으면서 여전히 탈원전을 이어가겠다는 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국민 같으면 이해를 할 텐데 요즘 뭐 참 각자의 프레임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탈 안에서만 보는 시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인지도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모를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냥 뭐 간단히 말해서 작년에 그 전기세 뭐 지금 가스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우리 공과금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세 인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탈원전이었죠. 그리고 그걸 그 문재인 정부 때 전기세를 올리지 않으려고 그걸 이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서 그걸 누르느라고 환전해서 적자가 지금 한 30조 원 가까이 되죠. 30조 원 넘었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난 그 폐를 알고 그 전에 지금 그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국가 전체 국토가 얼마나 많이 훼손된지 모릅니다. 뭐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태양광 설치의 자재는 15년이면 완전히 그게 뭐 쓰레기가 된대.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은 일단은 뭐 그 햇빛을 받기 위해서 뭐 나무 같은 걸 전부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 같은 데는 지금 많은 염전하고 농토의 위에다 태양광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15년이 지나면은 전부 다 폐기물 처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상 같은 데서는 태양광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뭐 이거 태양 전기 수집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나 이집트 같은 데 사막 같은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은 데다 인구 밀도는 높고 전부 산악지대가 많은데 산악지대를 깎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해갖고 홍수가 많이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를 이렇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몰래 이건 지금 방송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 몰래 하는 거지. 이런 중요한 정책에 관한 소형 원자로 같은 것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인데 이건 뭐 앞으로 중동이라든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걸 가져가려고 수입을 하려고 내지는 우리나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되는 제품도 판매를 같이 하게 되면은 1년에 수십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걸 갖다 다 망하게 해놓고
이번에 좀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다는 얘기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문제를 이제 KBS도 정상화가 됐으니까 그 정치인들 말고 관련된 학자들, 대학 교수들 전부 불러내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점검해 봐야지.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점검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갖고 그건 예산을 책정하고 해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참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지그 감정대로 내지는 내년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지그 동네에다 뭐 갖다 줄 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면 어떡해. 그럼 뭐 앞으로 대한민국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를 방송에서 토론을 안 시키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를 안 하냐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해. 완전 3, 4억이 지금 신한울 그걸 되살려야 전기세 앞으로 계속 올리지 않고 한전의 적자가 좀 이렇게 삭감이 될 텐데, 왜 그런 정상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삭감을 하고 이러냐 말이야. 이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빨리 지금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장을 마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감히 국회의원 애들이 진짜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겠고,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국민들 몰래 멀찌감한 이러한 예산을 처리를 하지 않도록 빨리 정책이 아니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제 욕심에는 예산안 심의 이거 국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예산안 심의야. 예산안에 대한 땡깡이나 마찬가지지. 빨리 KBS 방송국에 좋은 시간대, 그저 애들 나와서 장난하고 이런 거 말고 중요한 국가의 예산 심의 같은 거,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토론시키세요. 국영방송이 뭐야?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다른 거 오락방송 같은 거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KBS도 갖다가 이걸 토론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좀 알게,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저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나, 저런 예산을 갖다 예산이라고 내놓는가, 내지는 저런 좋은 예산을 왜 삭감하는가 라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박배용입니다.